조국 전 법무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피고인 신분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행이 상반되는 많은 의혹을 남기며 내로남불로 점철되었던 문재인 정부의 상징으로 남은 인물이 바로 조 전 장관입니다. 조 전 장관은 신당 창당의 이유로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지만 자신의 범법 사실과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실 부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출마 또한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정치적 면죄부를 받아보겠다는 개인적 욕망일 뿐입니다. 조 전 장관이 지역구 출마를 통해서건 비례대표를 통해서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 출마를 고집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입법부를 조롱하는 행위이며 조 전 장관의 팬덤이 아니라면 신당을 지지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난센스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민주당이 당리 당략과 의회 독재에 눈이 멀어 선거제를 혼탁하게 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연동형 비례제와 통합 비례정당을 통한 당선 기대가 한마디로 어느 도단인 조국 신당까지도 발 디딜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촌극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공천이 본격화되면 자격 미달이나 경쟁력 부족으로 탈락한 후보들이 우죽순 난립한 정당들로 명찰을 바꿔달고 나타나는 일까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엉망진창 선거제로 신성한 선거와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힌 책임을 민주당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파업 논의를 했지만 아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추후 단체 행동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대전협이 당장 파업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은 후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전국 주요 병원의 주력이라는 점에서 즉각 파업을 선언하지 않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대전협이 앞으로도 신중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국민, 의사, 정부가 모두 윈윈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10년 후와 그 너머의 미래를 보아야지 기득권에 매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년째 3,058명에 묶여온 의대 정원 동결이 어떤 의사들에게는 이익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동시에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심지어 의료계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에서 정원 동결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옵션이 아닙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90% 가까이가 찬성하고 여야 정치권도 모두 찬성하는 사안입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의사들은 말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 이외에 의료 다른 직역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계속 의료 대란을 낳을 수 있는 파업 등의 집단 행동을 고집한다면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과 보상체계 공정성에 관한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의사들이 정부에 더 요구할 것이 있다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언제라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대전협과 의협을 비롯한 모든 의사단체는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의료 현장을 지키면서 정부와의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 때도 선거일 39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총선에서도 4년 전 못지않은 늑장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제의 본질과 취지를 변질시키고 정치 제도의 기형화를 초래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모자라 본인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여전히 힘겨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지금까지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어 전체적인 선거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 출근길에 명함을 돌린 곳이 내 지역구가 맞는지조차 모르겠다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는 첫 단추로서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미뤄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훼손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남시 백현동의 개발 사업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63억 5,733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50m 옹벽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해 민간 사업자에게 1,356억 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입니다. 이번 선고에서 법원은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인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런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만큼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 몰랐다, 책임 없다는 말로 사실을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과연 4단계나 용도를 상향시켜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사안을 시장이 모르고 시장이 책임이 없다면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은 연배가 높은 김인석 전 대표를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는 백현동 사업 초기 김인석 전 대표가 200억 원을 요구하며 50%는 내가 먹고 50%는 두 사람, 즉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갈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진실 앞에 무릎 꿇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12일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서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어제는 무능한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겠다며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수 김상진의 이정표 없는 거리가 생각이 납니다. 이리 가면 징역 2년, 저리 가면 민주당 손절, 이정표 없는 거리 헤매돌다 신당 창당. 조국의 신당 창달 이 세 갈 길 앞에는
국민을 가재 붕어 개구리 칭했는데 가재 붕어 개구리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어느 도당의 끝판왕, 양심도 수치도 염치도 없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민의 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